저는 지금 경상북도 청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청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감, 소싸움, 미나리. 네, 다 유명하지만 셋 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것은요, 청도의 신흥 작물이죠. 바나나, 안 바나나? 바로 바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모두 주목해주세요. 바나나계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청도에 떠오르는 신흥 작물. 화려한 출사표를 내던진 올해 첫 수확. 청도 버네너만의 특별한 달콤한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푹 빠져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이 대형 비닐하우스에 비밀이 있다는데요. 청도 속의 제주.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푸릇푸릇 싱싱한 게 진짜 신기하죠? 와, 여기 청도 맞아요? 동남아인지 제주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이 바나나가 이만큼 매달려 있어요. 제주도? 아니고요. 외국도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존재감 뿜뿜. 올해 첫 수확을 앞둔 청도표 바나나에 완전 반해버렸지 뭐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도의 열대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여기 동남아인지 제주도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보니까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이곳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예, 이 하우스는 2020년도에 조성된 하우스로서 약 2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스는 한 150주 해가지고 바나나만 되어 있는 전용 동입니다. 그래도 열대 나라잖아요. 이 바나나만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예, 지금 다른 동에는 보면은 몽키 바나나, 황금연꽃 바나나, 파파야, 커피, 무화과 등이 심겨져 있습니다. 정말 청도의 열대 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나 제주도에서나 만나보던 각종 열대 과일들을 청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는데요. 외국향 물씬 풍기는 이색 과일들의 향연숲. 우리 바나나 멀리서 봐도 단연 돋보이죠? 근데 사장님, 예. 제가 보통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 묶음씩 파는 건 봤는데 이렇게 다 발려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이거 수확할 때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한 묶음씩 밑에서 수확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럼 혹시 하나씩 따면 안 돼요? 하나씩 따면은 이게 숙성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한 6, 70% 익었습니다. 익었고 한 8, 90% 익었을 때 수확해서 집에서 한 10% 정도 더 후숙을 시켜가지고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바로 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후숙을 시켜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옹기종기 매달려 있는 우리 바나나 군단들을 이제 제 손으로 수확할 차례. 튼실한 바나나들을 톱칼로 쓱싹 베어주면 되는데요. 열매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드디어 청도에서 바나나를 수확했는데요. 이렇게 수확하고 나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청도에서 이 바나나를 재배하게 됐을까요? 청도에서 바나나 농사를 하게 된 이유는 청도 지역의 온도가 많이 상승을 하고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소득 작물을 찾다가 바나나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청도 바나나는 당도가 높고 질감이 좋습니다. 청도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서 지역 소비자에게 보급하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에 비해서 신선도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바나나 농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나는 봄에 바나나를 심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수확했는 맛있는 바나나를 가을에 먹을 수가 있고 우리 지역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농업인들은 가을에 바나나를 수확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바나나를 드실 수 있어서 소비자와 농업인들이 모두가 좋습니다. 탐스러운 이 바나나들이 이제 청도의 효자 작물로 톡톡히 자리매김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도 바나나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볼까요? 드디어 수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쪽이 저희가 수확한 바나나고요. 여기 있는 게 제가 오는 길에 마트에서 사온 바나나인데요. 눈으로 봤을 때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크기가 조금 크고 조금 작은데. 크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나나는 위쪽 부분이 크고 아래 부분이 좀 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하다 보니까 저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확했는 거는 위쪽 부분에서 거 수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굵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청도 바나나만의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완전히 숙성됐을 때는 당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더 마음이 가는데 일단 두 개의 맛을 조금 비교를 좀 저희가 한번 예, 해볼게요. 예. 그러면 한 입 먹어볼게요. 예. 촉촉하면서 약간 쫄깃한 느낌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보통 바나나를 먹었을 때 약간 퍼석한 느낌이 있거든요. 숙성이 80%다 보니까 예, 예. 당도는 조금 아쉽다.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은 기대된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예, 있겠고요. 숙성시키면은 당도가 그쵸. 확 올라갑니다. 그쵸. 예, 예. 제가 마트에서 사온 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할게요. 이때 비교를 또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확실히 숙성은 돼서 예. 달지만 좀 퍼석한 느낌이 있네요. 예, 예. 양쪽을 다 먹어봐서 식감은 우선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숙성이 덜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당도를 좀 제가 직접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이걸 제가 가져가서 숙성을 좀 시켜서 먹어도 될까요? 예,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한 18도씨 이상에서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당도가 올라올 겁니다. 3일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채영의 팩트 체크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3일 숙성시켰습니다. 어떻게 처음 봤을 때보다 바나나가 좀 노르스름하죠? 초록빛도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첫날 먹었을 때 숙성이 한 80% 정도 됐었잖아요. 그때 먹었을 때보다 확실히 당도가 훨씬 올라왔어요. 청도 속 작은 열대 나라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책이나 그림으로만 봤던 바나나 나무에 눈이 휘둥그레진 우리 아이들. 옳지. 간식은 물론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바나나의 달콤한 매력에 모두가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생소했거든요. 뭐 예전에 같으면 해외 여행 가서는 자주 보겠는데 애기들이 이제 그때는 못 봤다가 이제 오니까 엄마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컸어라고 하니까 실제로 한번 보는 게 정말로 큰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새롭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함께 네, 오늘 청도에서 바나나도 따고 먹고 또 친구들과 체험까지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좀 달콤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달콤한 한마디 제가 쏠게요. 청도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인간 비타민 저 문채영이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쫀득한 식감과 꿀 같은 과육이 매력적인 청도 바나나와 함께 달콤한 봄날 되세요.
이맘때 가장 설레는 한 글자 보로보로 봄 그리고 꽃 그리고 너 이때만을 기다렸다. 뽀송뽀송하게 피어난 꽃들처럼 화사한 차림으로 봄나들이에 나섰는데요. 포근해진 날씨와 간드러지게 부는 바람 흔들리는 꽃향기까지 이 설렘 오랜만이야. 준비됐나 봄?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야, 봄의 팝콘이 제대로 터졌네. 야, 봄꽃이 만개한 4월입니다. 어여쁜 꽃들, 아름다운 당신 한 컷에 아주 아름답고 특별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속에 찰칵. 첫 번째로 온 핫플레이스 도심 속 깜찍한 놀이동산 광주 중해공원입니다. 활짝 핀 벚꽃도 벚꽃이지만 오직 이곳에서만 찍을 수 있는 특별한 포토스팟이 있는데요. 와,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이 벚꽃들 이렇게 가까이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와, 진짜 꽃 속에 파묻힌 기분이에요. 와, 벚꽃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다. 눈높이에 딱 하늘 위에서 색다르게 만난 벚꽃. 날씨도 좋겠다. 땅이든 하늘이든 화려한 벚꽃이 나를 감싸고 꽃그늘 아래서도 사진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괜히 인생샷 성지가 아니야. 중해공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거 하늘 자전거도 있어가지고 알게 되어서 왔어요. 조금 더 이렇게 특별한 이 봄꽃 사진을 위해. 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까지 갖고 오셨구나. 아니, 보니까 아까 전에 여자친구분 사진 찍어주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좀 이게 잘못 찍으면 좀 혼나죠? 네. 오늘 남자친구의 사진 접수 정말 몇 점으로 오늘 채점하시죠? 벚꽃이 있어서 100점. 아. 저는 어디선가 누가 찰칵이라는 음악을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어머, 저기요, 잠시만요. 네. 아, 이게 뭐야? 어머, 제대로 맞춰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마스크까지 아주. 야, 진짜 이분들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커플 맞죠? 네, 맞아요. 아우, 길을 지나갔는데 뭐 찰칵 소리밖에 안 들려. 우리 여자친구분이 이 벚꽃에 진심이신 분이에요. 예. 꽃놀이 진심이에요. 네, 완전 진심이에요. 이거는 진짜 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남자친구분은 여기에 호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네. 벚꽃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벚꽃 최고예요. 최고예요. 여자친구는 벚꽃놀이 어떠세요? 오늘 처음 왔는데 어.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하나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꽃 아래에서. 지금 꽃보다- 꽃이 너무 많은데 여자친구들 못 찾을 것 같아요, 지금. 나 저 못 살겠다, 정말. 여기 있잖아, 여기. 꽃을 그렇게 좋아하고 봄꽃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봄 계절을 제일 좋아해서 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기분도 이렇게 좀 포근해지고 약간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벚꽃 엔딩 받고 다음으로 온 봄꽃 명소 장성에 자리한 천년고찰 백양사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백양사의 주인공은 고불매가 차지하는데요. 350년을 자랑하는 수령만큼이나 때타지 않은 아름다움에 더 인기입니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열심히 담아보는데요. 천년고찰과 고목이 피어낸 풍경, 그 속에서 행복을 느껴봅니다. 야, 이곳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 나무는 아주 위험 있는 이 한 그루가 엄청난 사진 명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인생샷을 제대로 건질 수가 있는데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전신으로 남기는 법, 인물로 아주 아름다운 내 모습을 남기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죠. 원스텝 빠밤. 카메라 렌즈를 아래로 두고 찍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2m 조금 못되게 찍어봅시다. 누가 꽂히게요? 저만큼이나 아름다운 매와 찰칵. 어디에서 찍어도 인생샷이지만
특히 바로 앞 단상 끝에 앉아서 찍는 사진 적극 추천. 꽃이냐고요? 저 부르셨나요? 꽃보다 아름다워.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두 분. 진짜 어쩜 이렇게 배경이랑 찰떡처럼 잘 어울리시는지. 흐뭇해요. 아니, 근데 아까 꽃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좀 마음이 설레시나요? 많이 설레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이 듭니다. 꽃만 봐도 그런 기운이 느껴지세요. 진짜 왠지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 그럴 것만 같아요. 근데 여기 서 있으니까 무슨 향기 솔솔 안 나요, 아버님? 꽃이 있으니까 나겠죠. 어머, 꽃이 있으니까 난다. 어떤 꽃? 옆에 꽃. 애틋하니 뭐 설레는 마음, 뭔가 데이트하는 기분도 많이 날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아까 사진도 많이 찍으시던데. 꽃과 바람과 그리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 이 꽃과 바람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우리 멋있는 아내분을 위해 한마디 사랑의 운을 좀 띄워주세요. 왠지 아버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운이요? 네. 항상 똑같죠. 사랑한다는 것, 변함없다는 것. 그래서 항상 옆에 있다는 것. 핑크빛 기류는 충분히 느꼈으니 이제 두 눈 확 트이는 노란 물결 속으로 빠져볼까요? 유채꽃 보러 비행기 타고 제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나주 영산강변에도 유채꽃이 한아름 피었다고요. 야, 노란이 유채꽃밭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여기에서는 포인트를 인물에 두고 이 유채꽃밭과 어우러지면 됩니다. 소품을 이용해서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귀여워졌죠? 오묘한 빛깔내는 이 눈방울도 이용해봅니다. 톡! 필름 카메라로 대충 찍는 척만 해도 감성 한 스푼 추가요. 여러 소품들로 인생샷 업그레이드 성공. 내 인생샷보다 더 희열을 느끼는 친구 인생샷 찍어주기. 와, 꽃보다 아름다운 여자들이다. 와, 유채꽃 사진 예쁘게 남기고 계시던데 많이 찍으셨어요? 네. 아니 요즘 네. 봄꽃이 이제 만발을 했어요, 여기저기. 근데 오늘 또 유채꽃을 이렇게 픽하신 이유가 있어요? 길 가다가 보여가지고 왔어요. 좀 꽃을 보니까 뭐 마음이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데 네. 강아지랑 오고 싶다? 네. 아쉬워요 지금. 맞아, 강아지도 꽃놀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같이 못 오는 댕댕이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금 많이 원망하고 있거든요. 어찌야 혼자 와서 미안해. 꽃 보니까 어떠세요? 연애하고 싶어요. 내년에 같이 보자. 아까 말했던 건데 이렇게 찍으면은 몸이 전체 나오니까 약간 측면으로 조금 덜 나오게. 약간 측면으로 덜 나오게 몸이. 조금 이렇게 옆으로. 살짝 부해 보이는 내 몸을 살짝 가리는 거. 네. 정 아니다 싶으면 뒷모습. 와, 대박 꿀팁이다. 와, 진짜 대박 꿀팁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이 봄이 아름다운 이유, 바로 봄을 즐기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찍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그때의 분위기를 그대로 기억하는 것. 우리는 이 분위기를 사랑해. 봄! 봄바람이 날린 벌 좀 잘 있었나? 벌 좀 볼까? 벌이 싸나운데? 저는 이제 3년째 양봉을 하고 있는 최세봄이라고 합니다. 오늘 벌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장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또 별일은 없나 네, 둘러봅니다. 3월부터 봄이 시작한다고 하면 1월이나 2월부터 봄벌 깨우기라고 해서 꽃가루가 그 외부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떡 반죽을 만들어서 그거를 1월, 2월쯤에 미리 벌통에 넣어줍니다. 인위적으로 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겨울을 나고 봄이 되고 여왕벌이 이제 알을 낳고 육아를 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길러오는 그 과정 중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벌통 앞에 급수기를 설치해 줘서 그런 에너지도 조금 덜 쓰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주는 목적으로 급수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벌이 많이 나올 텐데 일을 좀 많이 해야겠다. 아니 벌써 꽃가루 물고 오는가 보네. 어디 꽃가루 오리목나무라도 폈나 보다. 처음에는 제가 막연하게 농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도 농업 관련한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졸업 이후에 진로를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전공을 살려서 작물을 재배를 할까 하다가 아버지가 하시던 양봉을 배워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양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 가격이 들어가면. 나에게 아버지는 멘토다. 농업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부분은 아버지가 멘토로 계셔서 제가 다 여쭙고 하는 편이고요. 꼭 일하는 게 아니더라도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농업에 필요한 부분은 다 좀 아버지께 한번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짜장면집 아들이 짜장면 잘 안 먹고 안 좋아한다고 그 전에는 집에 있는 양봉 산물을 자주 먹거나 찾아 먹진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날씨가 좋으니까 벌도 좀 활발하고 화분도 많이 들어온다 이제. 그럼 안에 있는 안에 준 화분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부족한 것보다 낫다 그래도. 이거 버렸잖아. 양봉을 한 지는 한 40년 정도 됐고 다른 일을 잠깐 예도를 하면서도 양봉은 놓지 않고 부업이나 개별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꿀은 지금은 불씨이 너무 깊어져갖고 저도 그래서 양봉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노얄지의 기술적인 부분에 손이 좀 둔해가지고 그 일을 못했었어요. 근데 딸이 한다고 하니까 그 체력적인 부분이 아직은 젊으니까 그래서 권하게 됐던 것이죠. 제가 사실 벌독 알러지가 심하게 있었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죽은 벌에 쏘이고도 응급실에 가거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오한, 구토 이런 벌을 쏘였을 때 겪을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은 거의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 내성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셔서 양봉을 시작하기 전에 겨울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그 알러지 반응을 이겨내면서 벌침을 맞았었습니다. 근데 괜찮으셨어요? 강하게 키우셨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막 전처럼 심하게 뭐 호흡곤란 요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쏘이면 붓는 정도만 있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습니다. 더 열어요? 처음부터 많이 좋은가요? 네. 성격이 몸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사무실이나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환경도 보고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해서 그래서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벌 안 쏘이려면 이거 피워야 되니까. 벌들이 연기 맡으면은 좀 순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훈연기가 있으면은 벌을 보기도 수월하고 좀 싸나운 거를 조금 잠잠하게 해주기도 하는 역할입니다. 다 했다. 왕 여기 있다. 지금 벌통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습기를 먹거나 하면은 그 나무는 썩어버리니까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페인트를 칠하고요. 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이어서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많이 칠합니다. 꿀벌 멸종에 대한 그 이슈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꿀벌을 기르는 사람으로 그 환경, 그 미래에 대해서 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농업의 전망이 굉장히 불로소이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젊은 층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최고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성장했다고 보고. 일만 하는 양봉인이 아니라 이 양봉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앞으로 방향에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양봉인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보셨을 텐데요. 뭐든 배달이 다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이렇게 배달 문화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배달 서비스 유료화가 도입되고 배달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배달료가 조금 비싸서 좀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망설여지신 적이 있으세요? 네,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깝죠. 많이
그것 때문에 포장해온 적도 있고 점점 오르고 있어서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3,000원 정도로 요즘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오른다고 하면 진짜 안타까울 것 같고. 거리가 좀 가까워도 너무 많이 배달료가 책정되는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얼마 정도 되면 많다라고 느껴지세요? 5,000원 정도 되면 많고 4,5,000원 많은 것 같고 3,000원이면 그래도 2,000원 정도면 2,000원? 저는 2,000원 정도 2,000원 이하 정도였으면 좋겠다. 2,000원 이하요? 네네.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배달료 적정 수준은 약 2,0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배달료 1만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달비가 또 오를 수도 있다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다소 부담스러운 배달비에 소비자들은 난감합니다. 수영 팔도 시장의 한 치킨집에서 요즘 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배달 주문이 대부분인 치킨집이다 보니 배달 앱을 통해 배달 주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배달 경로는 거의 웹이나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코로나 전에는 거의 전화가 90% 가까이였는데 네. 지금은 거의 웹으로 다. 그러면 배달 수수료의 그 구성이 일반적으로 이제 깃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지역마다 저희들이 깃발을 꽂아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출의 그렇지. 범위라고 네, 맞아요. 표현하는 게 배달 민족 같은 게 한 개에 88,000원이에요. 보통 한 7, 8개 보니까 70만 원, 80만 원 정도 월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배달 대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라이더들이죠. 기본적으로 월 우리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이 나갑니다. 일종의 등록비인데 월 나가는 거예요. 매달. 그 다음에 한 건당 3,500원에서 4,800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재료비와 일반 관리비, 추가 배달 팁까지 더하면 치킨 한 마리를 판매했을 때 남는 금액은 평균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뿐. 그렇게만 하면 지금 4,500원이 남거든요. 네.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이 안 남는 거죠. 그만큼 옛날처럼. 내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이유가 아셔야 돼. 아셔야지. 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고맙다고 막 하거든요. 내가 새벽에 배달을 내가 할 경우에 왜 음식이 따뜻하게 나오고 일단 사장이 가니까 또 내가 또 이미지가 한번 보면 절대로 안 놓치는 이미지라서 사장님 오셨구나 하거든요. 심지어 치킨집 사장이 문 닫고 라이드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배달이 많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 식당도 있습니다. 자리 잡기 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배달에 그게 없었거든요. 크게. 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럼 거의 한 건당 한 얼마 정도 배달료가 나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000원에 하면은 제가 가져가는 돈은 한 4,000원 되더라고요. 예, 반이 그냥 수수료 나가고 배달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한 반은 날라간다고 보시면 되더라고요. 나머지 4,000원도 남는 게 아니라 뭐 원가, 뭐 인건비, 유지비 이걸로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사장님 손에는 얼마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되면. 배달을 안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 그 광고를 유지비 때문에. 그렇죠. 광고비. 일단 제일 조금 비싼 광고비. 배달 대행료. 배달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그냥 투자를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댓글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판매량이 많아지거든요. 배달 시장이 배민 같은 이제 큰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독과점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경쟁이 치열할 동안에는 배달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가격 올리는 명분을 뭐 단건 배달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초기에는 가격 인상의 부담을 가맹점들한테 떠넘기다가 이제는 가맹점들도 더 이상 그걸 수용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점점 이제 음식값이나 이런 걸 올리게 되고 그게 이제 배달료 부담이 소비자한테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달 수수료의 자세한 구조를 알고 싶어서 대형 배달 앱을 운영하는 업체로 연락해봤습니다. 부산 MBC 방송국인데요. 배달 그 수수료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하지만 답변은 결국 듣지 못했는데요.
배달 대행업체 입장은 어떨까요? 배달 대행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네.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배달 요금 자체가 그동안 올랐던 적이 사실 없었어요. 처음 시작한 게 제가 26살 때니까 한 6년 전인데 그때 요금하고 지금 요금하고 사실상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가 이제 조금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되고 뭐 산재보험 가입도 의무화되고 이제 소득세 부담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벌던 것보다 수익이 줄어드니까 기사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배달료가 요번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랐어요. 네, 딱 1월 1일부로 그런 것들이 다 의무화 됐거든요. 1km 3,000원 수준에서 1km 3,500원 수준으로 올랐어요. 전국 각 지자체들은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 해결책을 모색 중인데요. 부산시도 자체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1, 2를 다투고 있는 민간 배달앱 등은 가맹비,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소상공인에게 비용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백통은 가맹비, 중개수수료, 광고비를 받지 않고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난 1월 19일 날 부산 전역에 동백통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의 안정화도 가져가고 또 운영도 활성화해서 소비자하고 가맹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배달 시장의 출혈 경쟁으로 인해 배달료 상승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지금 가격 올라가는 게 고착화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배달료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배달료 관리라는 게 상당히 이제 시장 개입적인 수단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시도 쉽지가 않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나서가지고 배민과 같은 대형 배달 앱 사업자들이 그 경쟁 제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가맹점들에 대해서 뭐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지, 즉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쟁 제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현재 공공 배달 앱들이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공공 배달 앱을 좀 더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경쟁을 함으로써 배민 쪽에 그 가격을 인하하는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공배달앱에 좀 더 많은 업소들을 가맹시키고 그 공공배달앱들이 잘 그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쓰면 당장의 이런 상승 압력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봄이 되니까 이 싱그러운 꽃들처럼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산으로 가시면 이 화려하게 핀 꽃들처럼 우리의 입맛도 화려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산으로 떠나보시죠. 아산시 도구면의 봄쪽파가 한창입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쑥쑥 자란 봄쪽파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보약처럼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도고쪽파의 알싸한 봄맛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곳은 충남 아산시 도고면. 겨우내 땅속에서 추위를 이겨낸 쪽파들이 무럭무럭 자라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그 유명한 아산 도고 쪽파랍니다. 쪽파는 사계절 내내 나긴 하지만 긴 겨울을 지나고 나온 노지 쪽파는 맛과 영양이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주민들도 자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눈비를 맞고 그 바람과 함께 이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이 쪽파 맛이 더 단단하고 맛있는 거예요. 쪽파의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산 도고 쪽파. 수확할 때도 요령이 있는 걸까요? 그냥 이거 쑥쑥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뽑아갖고요. 이렇게 반을 찢어갖고 이렇게 톡톡 덜으면요. 흙이 잘 털리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예. 네네.
저도 수확을 거들어 봤는데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힘을 다 해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잘 자라갖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잖아요. 옛날에 보면 1m도 들어갔더라고요, 뿌리가요. 겨울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란 도고 쪽파. 도고의 지리적인 환경 또한 쪽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유황 도고 온천, 유황 온천이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게. 아니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일교차가 편차가 심하다는 거,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쪽파한테는 상당한 좋은 조건이다. 아, 일교차가 클수록 쪽파가 잘 자라요? 그렇죠. 네. 오. 쪽파는 저장이 힘들고 신선도가 중요한 식재료인 만큼 수확과 동시에 손질을 거쳐 출하를 하는데요. 마른 잎도 제거하고 흙도 깨끗이 덜어낸 후 말끔한 모습을 한 도고 쪽파. 그 양만 해도 하루 평균 20톤가량 판매된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은요, 쪽파가 대다수가 다 노지거든요. 추위와 이런 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 하우스 쪽파보다 훨씬 더 맛과 향이 더 나고요. 김치를 담았을 때 씨 물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 때문에요, 전국에서 저희 아산 도고 쪽파를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도고 쪽파는 그 어떤 화초보다 예쁘게 보이고 냄새만 맡아도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어떻게 해먹어야 맛이 좋을까요? 팥불이 잘라내니까 약간 매콤하면서도 살짝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걸로 요새 쪽파김치도 많이 해먹고 그 데쳐서 무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달큰한 맛이 나면서 향도 좋고. 농민들만큼 바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김치 공장인데요. 농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 공장에서는 도고 쪽파를 이용해 맛있는 파김치를 담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쪽파뿐만 아니라 부재료도 모두 국산을 사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김치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갓 담근 상태에서 먹어도 맛있고 숙성을 시키면 감칠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알싸한 쪽파 냄새와 그다음 양념 냄새가 어우러지니까 정말 밥 한 공기가 떠오르게 되네요. 정말 밥 한 공기 뚝딱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는 쪽파김치고요. 그 이유는 저희 같은 아산 관내에 있는 신선한 쪽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저희 김치는. 이번엔 도고면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돼지고기를 연탄구이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특이하게도 고기 위에 뭔가를 올려 함께 구워주는데 그건 바로 도고 쪽파였습니다. 살짝 익힌 쪽파를 고기와 함께 싸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쪽파를 고기랑 이렇게 싸서 먹으면은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봄철에 입맛 없잖아요. 근데 그때 입맛을 이렇게 돋궈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쪽파랑 같이 먹으면 일단 느끼한 맛이 많이 줄어들어서 고기를 아주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골 손님들에게 제공한다는 고기 쪽파구이,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고기와 쪽파의 조합,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파채만 먹어봤지. 대파보다는 좀 덜 맵고 또 특히 이 도고 쪽파가 다른 지역 쪽파에 비해서 좀 단맛이 좀 강하고 향이 좀 좋아요. 예, 그래서 그거 구워가지고 고기랑 같이 드시면은 아주 맛있어요. 기대가 되는데 바로 구워볼게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귀한 특수 부위 갈매기살을 올려서 구워봅니다. 은근한 불에 고기가 앞뒤로 익어갈 때쯤 오늘의 주인공을 불 위로 올려줍니다. 네, 여기 쪽파를 한번 한쪽에다 구워볼게요. 바로 올리는 거예요? 쪽파를? 같이 구우면서 굽죠. 예, 같이 올려서 같이 구우면 고기에도 쪽파 향이 좀 살짝 배면서 훨씬 맛있죠. 말씀 끝나자마자 지금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달콤한 향이 올라와요. 네네. 드디어 쪽파와 고기. 소문의 진상을 입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맛있어요? 정말 향긋해요. 향긋해. 쪽파 즙이 한번 싹 나오고 고기 육즙이 나오고 섞이면서 와 완벽하네요. 다른 장을 찍지 않아도 완벽해요. 더 드셔보세요. 언제부터 이 둘이 절친이었을까요? 고기의 고소한 육즙과 달콤한 쪽파. 지상 최고의 조합입니다. 진짜 맛있네요. 제가 예전에 미나리랑 삼겹살이랑 먹은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미나리와 삼겹살 조합도 맛있긴 하지만 이 쪽파, 봄에 특히 아산 쪽파와의 조합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최고죠? 네. 다음은 이곳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또 하나의 메뉴 김치찜입니다. 특이하게도 배추김치가 아닌 쪽파김치를 넣어 끓이는데요. 푹 익혀도 무르지 않은 데다 감칠맛이 뛰어나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운다고 합니다. 술 자시고서는 해장국 먹을 때 그 시원한 맛 있죠. 아주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주. 감칠맛이 나면서 뿌리는 달짝지근하면서 입안을 황홀하게 해주는 맛. 5, 6년 됐나? 어느 순간 이게 생겼는데 배가 부르고 느끼한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여기다 공깃밥 하나 딱 먹으면은 마무리가 딱 되고 깔끔하더라고요. 김치찜에 들어갈 파김치는 아산 쪽파로 만들어야만 그 맛이 난다고 합니다. 파김치를 담아가지고 묵은지처럼 묵혀요. 그런 다음에 찜을 하는 거예요. 냄비에 고기를 올리고 살짝 끓인 쪽파김치를 올려 또 한 번 끓여주면 쪽파 김치찜 완성입니다. 제가 눈으로만 보던 그 쪽파 김치찜이 제 눈앞에 있어요. 고기와 파김치를 함께 싸서 맛을 보고 국물까지 곁들여 먹어보는데요. 이렇게 깊고 진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매력있다. 김치찌개인데 정말 그 쪽파 김치 맛도 나면서 약간 새콤한데 기분까지 좋으니까 먹고 나면 이렇게 눈웃음 치게 돼. 김치찌개니까 드셔보신 듯한 맛이 나고 네. 근데 쪽파 김치찌개는 별로 안 드셔보셨으니까 조금 새로운 맛일 테고. 네, 그러니까요. 익숙한 맛에다가 그 새로운 맛이 뒤에 들어오니까 재밌어요, 맛이. 밥 위에 김치찜을 올려서 함께 먹으면 그 맛은 말해 뭐예요. 여기다가 쪽파 이불 덮어주듯이 이렇게. 왜 가을에 입맛 떨어지면 전어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봄에 입맛이 떨어졌다면 저는 앞으로 쪽파 찾을 것 같아요. 당연히 쪽파죠. 예, 이거 쪽파 많이 드시면 나른했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아마 가득 차실 거예요. 아산 쪽파 드시고 건강하세요. 추운 겨울 동안 땅속에 꼭꼭 숨어 있다가 따뜻한 봄볕 밟고 쑥쑥 자란 도고 쪽파. 빛깔도 선명하고 맛도 영양도 으뜸인데요. 이 봄이 가기 전에 도고 봄 쪽파와 함께 맛있고 건강한 밥상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